여러분 절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맹물부터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마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체액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만성 탈수를 겪고 계신 분들의 68%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셨습니다.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몸이 점점 마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신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소변은 자주 보는데 색이 진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기운이 안 난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해온 습관들 대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공급의 충격적인 진실. 둘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상 습관의 함정.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분 공급의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에 물 8잔 마셔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물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맹물을 드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맹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 몸세포는 그 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잠깐 쉽게 설명드릴게요. 화분에 물을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화분 흙이 바싹 말라 있을 때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내리죠. 화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맹물은 농도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체액의 농도는 0.9%입니다. 이것을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농도 차이가 생기면 우리 몸은 평형을 맞추려고 그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소변으로요. 맹물을 마시고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맹물이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전해질까지 함께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몸속 체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탈수가 됩니다. 대한내과학계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조사 대상의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이 아니라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병원에서 탈수 환자에게 수액을 놓을 때 무엇을 쓸까요? 0.9% 생리식염수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세포가 겁 없이 바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시는 된장국, 미역국, 시금치국의 국물 농도가 얼마일까요? 집에서 끓이는 일반적인 국의 염도는 대략 0.6에서 0.8% 정도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끼니 드시는 국물이 사실상 병원 수액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먹는 수액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아프면 미역국 끓여주셨죠. 수술 후에 우리 가족 모두 북어국 드셨죠. 그것이 우리 민족의 경험에서 나온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트륨이 나쁘다는 말이 퍼지면서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국물을 안 드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면이나 짬뽕처럼 나트륨이 과도한 음식은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끓이는 된장국, 미역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통 국물의 나트륨 함량은 라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정환 어르신 67세이신데요. 여러 건강 정보를 보시고 나서 국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맹물만 하루에 리터 반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고 만성 피로도 심해지셨습니다. 다시 몇 끼니 국물을 드시도록 했더니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국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드세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을 정도면 됩니다. 짜지 않을 정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요. 왜 아침이냐면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탈수된 상태가 아침입니다. 이때 간이 된 따뜻한 물을 드시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둘째, 몇 끼니 국물 있는 음식을 드세요. 국물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이것이 하루 3번 체액을 보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셋째, 여름에는 오이지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자주 드세요.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넷째,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따뜻한 국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최고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 간경변이 있으신 분은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맹물은 우리 몸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액을 빼앗아 갑니다. 국물이 진짜 수분 공급원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몇 끼니 국물 한 그릇,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상 습관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운동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하나 들어야 합니다. 은행 통장을 생각해 보세요.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나죠. 수수료까지 붙어서 오히려 손해가 커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이미 지쳐있고 체액이 부족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운동 후 오히려 만성 피로가 악화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중 73%가 체액 부족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경우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젖산이 생깁니다. 이 젖산을 제거하려면 혈액이 잘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체액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은 상태라면 젖산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통은 심해지고 피로 회복은 더디어집니다. 게다가 운동하면 땀으로 체액이 더 빠져나갑니다.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더 적게 공급됩니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관절이 안 좋으신 분, 만성 피로가 심하신 분은 먼저 체액 보충과 영양 공급이 우선이고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라면 지금 몸 상태에서는 너무 강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지 걷기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보다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 처음에는 훨씬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셋째, 깊은 호흡 운동입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참고 5초에 걸쳐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폐의 기능을 높이고 세포에 산소를 더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한 푼도 안 듭니다. 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시는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 중에 오전에 졸리면 한 잔, 점심 먹고 나른하면 한 잔, 오후에 피곤하면 또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 다들 하셨죠? 그래서 커피가 피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커피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경보만 없앤 거죠. 커피가 바로 이 경보기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쌓이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피로 신호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빠져나가면 그동안 쌓였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커피 효과가 끝난 후에 더 심한 피곤함이 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중한 체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고려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루 커피 4잔 이상 마시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잔 이하인 그룹에 비해 만성 피로 증후군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분이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무엇을 드시느냐입니다. 따뜻한 국물을 드세요. 된장을 조금 풀어서 따뜻하게 한 잔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세요. 15분만 기다려보세요. 커피와는 다른 실제적인 회복감을 느끼실 겁니다. 세포에 진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뜨거운 찜질방에서 땀을 쫙 빼고 나오면 시원한 느낌 정말 좋죠? 독소가 빠지는 것 같고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요, 그 가벼운 느낌은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체액이 빠져나간 겁니다. 탈수 상태입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도 떨어집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과도한 사우나를 하시면 위험합니다.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간이 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세요. 맹물은 안 됩니다. 나오신 후에도 반드시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몸이 피곤한 날은 사우나를 피하세요. 이미 체액이 부족한데 더 빼면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체액을 보충한 다음에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커피는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피로 신호를 끄는 것입니다. 사우나는 우리 몸의 체액을 빼앗아 가니까 짧게 하시고 반드시 보충하세요. 이 3가지 기억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몸의 근본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약 37조 개입니다. 이 37조 개의 세포가 각자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우리 세포가 잘 기능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영양소. 이것을 우리 세포에 배달해 주는 것이 혈액입니다. 세탁기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필터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죠. 빨래도 깨끗해지지 않고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서 잘 흐르지 않습니다.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덜 가고 노폐물도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피부 문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혈액순환 장애와 세포 영양 부족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 병은 아니지만 병이 오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동의보감에서도 나오는 오래된 의학 개념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정상이긴 한데 예전보다 높아졌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경우가 잦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미병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병 상태가 오랫동안 쌓여서 임계점을 넘을 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처음 미병 신호가 나타나고 진단을 받기까지 7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나무 뿌리가 썩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서서히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쓰러집니다. 갑자기가 아닌 겁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병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잡아야 진짜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천할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방법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짜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아침이 하루 중 가장 탈수된 상태이니까요. 이것을 2주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해지실 겁니다. 방법 2. 몇 끼니 국물을 남기지 않고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시금치국, 무슨 국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하루 3번 체액을 보충하는 가장 맛있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방법 3. 오후에 피곤함을 느낄 때 커피 대신 따뜻한 국물을 드세요. 된장을 조금 풀어서 드시거나 멸치 육수를 한 잔 따뜻하게 드시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세요.
방법 4. 운동은 체액 보충을 먼저 한 다음에 하세요. 평지 걷기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요. 방법 5.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방법 6.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잠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방법 7. 낮에 최소 30분 햇빛을 쬐세요. 햇빛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고 저녁에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방법 8. 낮잠을 주무실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보다 길어지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방법 9. 사우나는 15분 이내로 하시고 전후로 반드시 간이 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세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 10. 우리 전통 밥상을 기본으로 드세요. 밥, 국, 김치, 나물, 단백질, 반찬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건강기능 식품 하나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방법 11.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피곤함, 소화불량, 수면 이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방법 12.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혈액검사, 혈압, 혈당 검사요. 미병 상태에서 잡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방법 13. 충분히 쉬세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6시간 이하인 그룹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이 37%,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잠이 약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쉬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어려운 것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 키우면서 쉰 기억이 없으시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쉬어도 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책임입니다. 쉬어야 더 오래 우리 손주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맹물은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국물이 진짜 수분 공급원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몇 끼니 국물 한 그릇을 드세요. 둘, 운동은 체액 보충이 먼저입니다.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셋, 커피는 피로 신호를 차단할 뿐입니다. 피곤할수록 국물을 드세요. 넷, 사우나는 짧게 하시고 반드시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다섯, 밑병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잡아야 진짜 병을 막습니다. 여섯,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약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일곱, 우리 전통 밥상이 세포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소금물 한 잔, 몇 끼니 국물 한 그릇, 피곤할 때 커피 대신 국물, 이것뿐입니다. 아침 3가지만, 아침 몇 끼니, 특별한 것이 없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따뜻한 국 먹고 무리하지 않고 일찍 자는 거예요. 우리 전통생활 방식 안에 건강의 지혜가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2주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개운해지실 겁니다. 오후에 커피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에서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무너집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꾸준히 좋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한 발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입니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몇 년 후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달라진 것이 느껴지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서로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